안녕하십니까. 이윤 리서치입니다.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매주 나가던 자료가 데이터 소스 문제 때문에 약간 요새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 4월부터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시 4월 한 둘째 주? 빨리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뭐든지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쵸.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죠. 오히려 그쵸. 잘 해결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들어가는 거 투성이네요. 입장에서는 그냥 돈 들어가는 거 투성이어서 지금 또 나간 친구들도 있고 또 뽑아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 하여튼 머리가 정신없어요. 뽑아온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내 결정사항이니까. 그 전략 쪽은 아니고. 네. 요새 이제 하도 시장 얘기만 하면 막 난리들을 치시니까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오늘은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죠. 그렇죠. 제가 오늘 뭐냐면 하도 제가 한 2월서부터 하도 그랬다가 오늘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반등적으로 봅시다 했더니 이제 다들 우와 웬일이십니까 막 다시 드디어 이제 좀 보시는 건데, 내가 뭐냐면 내일 연준이 별거 안 나와도 그 이벤트 끝나고 나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 전제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야 되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와야 된다. 네. 그 두 개를 얘기했는데 외국인도 안 돌아오고 이익 추정치도 내려가네요 지금. 내려가지는 않고 더 이상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좀 어딜 방향을 정할지 모르겠죠. 분명한 거는 약간 시장의 색깔이 약간 섹터 플레이도 아니고 철저하게 각계격파로 가는 맞아요.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각계격파식으로 SK텔레콤도 바이코라고 CJCL제약도 바이코라고 오늘 키스트란 것도 바이코라고, 아니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좀 싸 보이고 괜찮은 거 그냥 그런 것만 선별해서 콜하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 어려운 창이고 성장주 가치주장이 단 이분법도 논리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중요한 건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공식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거에 관한 우리 퀀트의 정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네. 이거가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래도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단순한 거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거는 좀 투자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 페이지요. 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비싼 거는 맞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레벨 자체는 높은 게 아니죠. 1.6% 금리가 과거에 비교하면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하면은 사실 높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1% 초반부터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1.5%, 6%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이 속도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올랐느냐? 그림 1번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실질 금리 두 가지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올랐고 농산물도 올랐고 비철금속도 올랐고 산업용 금속들요.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는 거죠. 밑에 쪽에 있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이 실질 금리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왜 올라오고 있느냐? 부양책 얘기 나오고 백신 보급 시작되면서 이제 경기가 진짜 돌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되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실질 금리도 오르고 이게 두 개 효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비슷합니다. 실질 금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효과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역시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그 첫 번째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의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요. 한국 실적이 상향 조정되다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어요. 상향 조정이 뭐 하락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정도인데 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이 주가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후행을 하는데 1월 중순 정도 이후에 한국 증시 상승세가 좀 둔화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한국 그 영업이익 추정치, 순이익 추정치 역시 상향 조정이 좀 멈췄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4분기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에는 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거의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옆으로 간 거죠, 뭐. 맞습니다. 네. 뭐 약간 상향 조정됐는데 뭐 크게 막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상향 조정된 거고요. 더 이상 뭐 주가도 떨어지진 않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실적도 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써놨는데 1, 4분기 실적이 4월부터 나오잖아요. 한 3월 말부터 리비전이 시작될 텐데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코스트 쪽도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작년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코멘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업이익이 올라왔었던 거를 좀 까보면은 원가율이 올라온 게 원가율이 떨어져가지고 매출총 이익률이 올라왔던 게 컸거든요. 과연 이 높은 매출총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실적 추정치 나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것도 걱정입니다. 1분기 실적이 하향이 안 됐어요. 오히려 상향 조정됐는데 저번부터 말씀하시던 거잖아요. 네, 높은 추정치를 만족할 수 있을까? 다 떠나서 네. 그림 7이 네, 우리 고민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강히 네, 쫓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주가 실적이 대비 너무 올라온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2017년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좋았잖아요. 이때는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주가는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만큼은 아니 실적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실적도 올라가고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실적 좋아지는 것보다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금리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익이 지금 레벨보다 미래에 더 많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반영을 했던 겁니다. 4분기가 너무 좋게 되면서 우리가 컨센서스 조정이 없었고 맞아요. 1분기 2021년 뭐 둘 다 조정이 없었죠. 그리고 이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지금 2021년 첫 번째 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일까를 따져보려는 건데 하여튼 그림치를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어쨌든 이익과 주가의 방향성이 맞는 거는 맞는데 그 레벨 자체가 주가가 이번에는 좀 빨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론적인 거 설명 좀 해줬으면 뭐 좋겠는데. 이론적인 거 뭐 간단하게 왜냐면 말씀드리면 이런 거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네, 뭐 PBR은 ROE의 함수다라고 하는 게 뭐 이거 DDM 모형 이렇게 약간 변형하면은 나오는 건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DDM 모형 같은 경우가 배당이 그 상수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 거고요. 좀 비슷하게 ROE가 뭐 유지된다 뭐 이런 몇 가지 가정을 한다면은 PBR을 ROE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조금 변형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PBR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산하는 거죠. 역산을 해보면은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에서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12%가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 10% 정도 넘어가면은 뭐 정확하게는 한 8% 정도 넘어가면은 한 1년 수익률이 그때부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멀리 잘 것도 없어. 11년에 90, 11 랠리 했을 때도 네네.
10% 거의 갔었거든. 거기가 상당히 그쵸. 네, 그러니까 기대값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넘어섰거든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가 약간 오히려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뭐 이례적으로 작년에 마이너스에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지만 마이너스를 찍은 것처럼 지금도 레인지에서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참 별일이 많았어요. 유가가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되는 것도 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아니 뭐 모르죠. 아니 뭐. 근데 리스크 난 이거는 내가 이걸 우리 결정적 몇 번의 미스를 여의도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게 설마 이렇게까지 내려가겠어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뭐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는 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리 측면에서는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뭐 물론 이게 단기 성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상단 레인지를 처음 벗어났던 거는 작년 12월이었어요. 근데 12월에 이거 보고 줄였다면은 1, 2월은 사실 성과 별로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한 달짜리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쵸. 근데 한 1년 정도의 성과를 보면은 그게 그림 10번이랑 그림 11번인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수익률이고요. 1년 동안 기대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리스크 프리미엄 레벨이랑 그 이후에 1년 그 수익률을 나눠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는 안 좋았고 상승 확률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레벨인 거는 맞고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성과를 볼 때 지금 레벨은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PBR이랑 ROE를 정리를 하는 건데 오른쪽 위에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ROE도 높고 PBR도 높은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PBR도 낮고 ROE도 낮은 업종입니다. 작년에 좋았었던 업종들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업종들이에요.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업종들 좋았잖아요. 밸류에이션 여기 미디어 엔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게임들 여기에 포함된다. 플랫폼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네, 뭐 저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로 분류됐던 것들이 2017년인가요? 9년인가요? 재편되면서 이쪽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뭐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성격에 있는 기업들이 이 미디어 엔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밸류에이션은 높아도 ROE도 높고 작년에 성과도 굉장히 좋았었던 업종이었다면은 올해 2월달 넘어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좋았었던 종목은 왼쪽 아래에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뭐 은행이라든지 자본재라든지 소재라든지 ROE는 나오지 않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좋았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도 이 왼쪽 아래에 있는 ROE가 낮더라도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을 3개월 정도로만 이상으로 본다면은 힘이 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ROE가 낮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낮고 한다면은 이게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간에 있는 리즈너블한 종목들 위주로 업종들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ROE는 시장보다 높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은 시장보다 뭐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약간이라는 게 한 2.5배 정도 PBR 기준으로요. 이 정도 업종으로 보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뭐 IT 쪽, 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들어가고 좀 의외로 들어가는 게 음식료라든지 내구 소비재라는 건 보통 의류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클리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해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 성장주랑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른 이런 업종들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수라든지 뭐 이렇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할 때 여기에 있는 이쪽 세그먼트에 있는 그 업종들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저는 뭐 맨날 S&P 500 수익률을 보니까요 그 종목별로 보는데 의외로 미국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뭐 여행주들 튀는 거는 뭐 이렇게 보셨겠지만 최근에 의외로 의류 업종들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갭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안 나갔으니까 의류를 안 샀었는데 이쪽이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은근히 우리 시장에서도 의류 업종, 네.
그다음에 뭐 여행은 아직 뭐 가시화내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뭐 항공 중에서 뭐 지역 항공 네. 같은 것들 맞습니다. 면세점들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높죠. 사실은 다들 언론에서 맨날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고는 좋죠. 이미 생각하는데 들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쪽 내수 쪽에서도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지금 시점에서 그냥 시클릴 걸 약간 구경제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리즈너블한 ROE와 리즈너블한 밸류에이션이 있다면 이런 업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음식료들 뭐 의료업종도 은근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탐방들도 많이 갔다 왔고. 저는 음식료들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이슨 푸드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여기는 그 가정용보다는 이 레스토랑용 매출액이 많아가지고 비중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이런 게 움직이더라고요. 국내 음식료들도 좀 이거를 발라낼 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발라내기가 쉽지 않고. 네, 지현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나도 물어봤는데 네. 그냥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해서 바이코 대표주는 바이코를 하고 제일제당은 근데 그것 때문에 바이코를 한 건 아니고. 그쵸. 예. 하여튼 밸류에이션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가 뭐 정점과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약간 공격적일 때와 방어적일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보던 사람들은 올해 연초를 좀 약간 경계감으로 봤었는데 더 올 슈팅이 나왔지만 그쵸. 여기서 마냥 치고 나가기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금. 올라가도 저번 고점 내지 정말 좋아지면 막 정말 연준에서도 어떤 액션을 하고 하면 저번 고점을 저는 플레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놀란 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당신들이랑 우리 만드는 자료 있잖아요. 회의 네.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 우리 이따 올려드리겠다 페이스북에. 뭐냐면 개인들이 작년보다 80조를 샀는데 3,100 이상에서 산 비율이 몇인 줄 알아요? 얼마나 돼요? 29%. 생각보다 3,100 이상에서 많이 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2월, 1월에 다 산 거더라고. 한 9월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고 거의 거기서 다 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위험하네요. 나는 그 데이터 보다가 전략테이터 만들어준 거 저한테. 네. 그거 갖고 내가 보고서 회의 들어가서 그 얘기했더니 다들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고민이 이제 원래는 FOMC 끝나고 나면 한번 위로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같이 그 얘기하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도 내가 이제 그러면서 말해 오늘도 외국인 안 사면 힘은 약할 겁니다. 왜냐면 좀 개인들이 사기에는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개인들의 힘은 많이 떨어진 건 많이 산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기관도 뭐 그런 상황이고 누군가 그 30 올해 연초에 산 그 30몇 조던데 그거를 누군가 다 사줘서 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을 가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급 얘기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간 그런 거와 연동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급과. 그래서 그쵸. 밸류에이션, 환율 다 연결을 지으면은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레벨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머징 마켓에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한국만 안 들어오더라고. 아 그래요? 그것도 데이터 당신들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EPFR 그 이머징 마켓 데이터? 그것도 못 봐가지고. 거기 있어. 나 회의 자료 만들어준 거야. 원래 그 자료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뭐 ETF 쪽으로 보면은 그렇기는 한데 이게 한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번 신종호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영치 힘을 받기 힘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미국밖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없어. 이게 다 같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 금리 보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더라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또 짜증나서. 예. 함께 고민하시죠.